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투자를 즐겁게 해드릴 주식오락관 진행의 박수연입니다. 8월의 시작이 참 좋았는데요. 이 설렘을 가진 지 얼마나 됐다고 이내 변동성을 보이면서 날도 더운데 시장까지 고민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답답한 요즘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오늘만 열리는 게 아니라 내일도 열리고 내일 모레도 열리고 매일매일 열리죠. 이런 단기 조정이 있더라도 차분히 갈 길을 걸어가셔야겠습니다. 오늘처럼 롤러코스터를 타다가 혼조세로 마감한 아리송한 이 심리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들 저희가 챙겨드리겠습니다. 관전 포인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일단 어제 오늘 이 미국 신용등급의 강등으로 인한 혼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했는데요. 5개월 연속 상승했던 미증시는 일제히 하락을 보여줬고요. 과거에 2011년도에 S&P 500이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했을 때를 좀 돌아보자면 하락폭을 만회하기까지 6개월이 걸렸다고 한 만큼 가뜩이나 이 올라간 시장에 핑계거리를 찾은 것뿐인지 아니면 조금 더 좀 면밀하게 대비를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가 이 부분 세세하게 쉽게 또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연구진이 상온에서 사용 가능한 초전도체를 개발했다 이런 소식에 관련주들이 3거래일 내내 연속적으로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SNS에서도 관련 밈까지 나오는 등 여러 의견과 시각이 존재하는데요. 꿈의 물질이라고 불리는 이 초전도체, 투자자들의 마음이 좀 빼앗길 수도 있지만 저희가 좋은 주식과 그리고 수익까지 빼앗기지는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 자세하게 또 분석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다음은 좀 심심치 않게 들리더니 이제는 메인 뉴스로 들리는 코로나19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5주 연속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8월 중순에는 일일 확진자 수가 많게는 6만 명에서 또 최대 8만 명까지 또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주들이 강한 시세를 뿜어내고 있는데요. 이 구간에서는 진단 키트, 시약, 그리고 치료제까지 또 볼 수 있을 텐데 코로나 관련주들은 기존의 주목을 받은 이후로는 좀 그 반짝거림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저희가 바이오 섹터와 함께 묶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수급 쏠림이 좀 완화가 되면서 이런 낙폭과대인 바이오 쪽으로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재평가 매력이 부각될 수 있는 구간 그리고 투심 개선도 기대되는 구간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코로나19에 좀 초점을 맞춰서 좀 바라보면 좋을까 싶은데요. 이왕이면 이 단기 모멘텀에 더해서 미래 가치도 좀 탄탄한 그런 종목을 담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필살기 종목을 2부에서 또 준비했으니까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런 전략들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방송 더 즐겁게 시청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려야 되겠죠.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사진 찍듯이 비추시면 영어로 된 링크 뜨는데요. 이 링크 꼭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 또 노란톡 검색창에 팍스 주식오락관 아더 이렇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저희 방송을 어디에서나 시청하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방송 이렇게 검색하시고 들어오신다면 저희와 어디서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2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실 아더 전문가님의 수익률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찜통 더위를 정말 시원하게 풀어주실 아더 전문가님이신데요. 먼저 이 생방송 공략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살기뿐만 아니라 생방송 관심주까지 고루고루 하나도 빠지지 않습니다. 코스모신 소재는 무려 165%라는 세 자릿대의 수익이고요. LNF, 성우하이텍 나란히 35%, 36%입니다. 또 이렇게 엉덩이가 무겁겠구나 싶은 누구나 알만한 종목들도 전문가님께서는 선진입으로 이렇게 묵직한 수익을 또 쌓아주셨는데 에코플라스틱처럼 3거래일 만에 9% 넘는 수익을 또 챙겨주는 그런 필살기 종목도 있고요. 또 무엇보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노란톡 안에서만 받아가실 수 있는 노란톡 공략주가 또 있습니다. 이 노란톡 공략주 보시면 이번 주에 오실 때 또 업데이트해서 와주셨습니다. 솔트룩스 그리고 알테라 지난주에 AI 관련주 없었으면 소외감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과 함께하신 분들은 이 한 종목으로 17%, 13% 육박하는 수익으로 주인공을 만끽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에코프로 HN 그리고 신성 ENG, 하나기술은 당일로 수익을 내줄 만큼 노란 공략주들의 탄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꼭 함께하시면서 이러한 탄력들 계좌에 다 차곡차곡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수익률 모두 다 전문가님 혼자 챙기신 수익이 아니라요. 모두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이런 타점 전략까지 공개해 주셨기 때문에 하단에 이렇게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이렇게 생긴 QR코드를 스캔하시고 누르고 들어오시면요. 이런 수익률 다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또 우리 시장을 또 헤쳐 나가야 될지 수급 이야기 그리고 종목 이야기까지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죠. 주식오락관 1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을 책임지는 남자 아더 전문가입니다. 무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 여름 감기가 또 같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지간해서 감기에 잘 안 걸리는데 이번 감기로 인해서 제가 지금 한 3주 정도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제 목소리가 조금 먹먹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좀 답답한 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장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2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증시를 한번 잘 챙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증시 체크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에 의해서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이 마이너스 2.2%까지 빠졌고요.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장중 4.1%를 돌파를 했네요. 자, 피치에서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향했는데 트리플 A에서 AA 플러스로 조정을 했어요. 자, 12년 만에 하향이고요. 재정 적자와 정부의 부채 그리고 거버넌스를 이유로 들었다고 합니다. 뭐 다른 한켠에서는 너무 과대한 평가가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이번 평가로 인해서 지금 그동안 올랐던 나스닥이나 다우라든가 이런 증시가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과대 상승에 대한 낙폭이 만들어지는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로 인해서 국내에서는 외국인 파생 매매가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외인들이요, 어제 전일 국내 선물에서 2조 원을 매도를 했는데요. 거기에 더불어서 또 국내 7월 수출 지표까지도 부진하게 나왔다고 해요. 주력 수출 업종이 업황이 둔화가 되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데 최종적으로 놓고 본다면 지난 FOMC 이후에 부작용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동안 변동성에 대한 피로감 그리고 포지션에 대한 청산 욕구가 강해지면서 지수를 하방으로 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보시면요, 코스피 그동안 계단식 상승을 차분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다가 이 조정을 받았는데 이렇게 상승 곡선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저항 부분까지 지지 자리까지 많이 내려왔죠. 그래서 오늘 장중에 26,000선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고요. 코스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상승, 하락,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인데 여기에서 또다시 하락이 나오면서 지금 930선, 920선까지 무너지면서 장중 913선까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과연 지지가 어디일까? 상승 추세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지켜봐야겠지만 항상 증시는 오르기만 하진 않습니다. 오른 만큼 조정도 있고요. 조정받은 만큼 급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종목이 하락을 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손절을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대처를 해나가야 될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증시가 눌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저 바라보거나 그것을 손절하거나 해야 되는데 이런 증시 속에서도 또 저 아더와 함께 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죠. 바로 우리의 해지 매매, 방패 역할을 해주는 해지 매매입니다. 해외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방으로 베팅을 할 수 있는 이 해지 매매를 하다 보면 지금처럼 증시가 하락하고 있을 때 우리는 지수 하락에 대한 베팅을 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또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는 거죠. 자, 1월 달에 20거래일 중에 18회 수익과 승률 90%로 수익을 챙겨드렸고요. 그리고 2월 달도 마찬가지 수익 18회, 손실 2회, 마찬가지 승률 90회로 차분하게 수익을 챙겨드렸습니다. 자, 3월 달까지도요. 승률 86%가 넘는 수익으로 꾸준하게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1분기 이렇게 마쳤고요. 2분기 들어서면서 4월 달 조금 힘든 달이었긴 하지만 수익 14회, 손실 6회. 그래도 결국에는 수익으로 마감을 하면서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드렸고요. 5월 달은 좀 수월했습니다. 손실 2회, 수익 17회인데 굉장히 높은 승률로 수익을 쌓아드렸어요. 자, 그렇다고 계속 뭐 수익만 있겠습니까? 자, 6월 달 수익이 15회, 손실 5회가 있었어요. 자, 승률은 75%, 23년 상반기를 마감할 때 이 정도로 수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보면요. 제가 손실난 부분까지도 하나하나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손실난 건 가리고 수익난 것만 자랑하는 그런 거짓된 표를 보여드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저희 7월 달 마찬가지입니다. 7월 달에도 수익은 8회, 손실은 5회가 있었습니다. 좀 거래일수가 좀 적었죠. 중간에 하절기 휴가가 있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은 수익대로, 손실은 손실대로 정확하게 표기를 해서 지금 현재 상반기 이후에 중순이 들어서고 있는데, 중반기에 들어서고 있는데 그래도 연으로 따져본다면 수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지금처럼 하락하는 장에서 손실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손실을 메워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먼저 시장 체크부터 꼼꼼하게 봐주셨습니다. 그간 변동성으로 인해서 시장은 많은 피로감이 좀 쌓여 있었는데요.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 이슈로 또다시 출렁거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우리 편으로 좀 만들어야 될 텐데 아더 전문가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또 현금 확보를 해주고 계시죠. 보셨던 것처럼 하락하는 장에서도 선물 매매로 인해서 계좌를 좀 따뜻하게 만들어 주시는데요. 평소에 관심이 있었다 하시는 분들일수록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노란톡방에 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전문가님께서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또 이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키포인트들도 다 알려주시니까요. 서둘러서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사진 찍듯이 비추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상단에 뜨는데요. 이 링크를 꼭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로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팍스 주식오락관 아더 이렇게 검색하시고 방을 누르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 안에서는요. 전문가님께서 종목뿐만 아니라 타점 전략까지 다 챙겨주시기 때문에 꼭 들어오셔야 되는데요. 그 이유를 수익률표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란톡 공략주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노란톡 공략주는 전문가님께서 노란톡에 들어와 계신 분들에게 한해서만 이렇게 시크릿하게 또 공개해 주시는 종목들인데요. 이번 주에 솔트룩스 16.98%, 17%에 무려 육박하고요. 알체라 또한 이 13%에 육박하는 수익을 몇 거래를 보유하지 않고도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에코프로HN, 금양, 신성ENG처럼 종목명을 보신다면은 전문가님께서 이 노란톡 안에서
얼마나 이 수급을 파악하시고 모멘텀 확실하게 잡아주시면서 공략해 주시는지 아실 것 같은데요. 생방송 공략주도 또 있죠. 전문가님께서 생방송에서 공개해 주시는 이런 종목들 또한 엉덩이가 무겁더라도 수익들은 정말 탄탄합니다. 일단 코스모 신소재는 165.38%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이런 수익률을 또 쌓아주셨고요. LNF 36%, 성우하이텍은 35%,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생방송 관심주로 22%로 전문가님께서는 이 생방송 공략주 안에는 두 자릿대가 또 아니면은 포함시켜주지 않는 그런 정말 탄탄한 전략들을 펼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자잘자잘한 수익들로 난 너무 힘들었다, 백화점이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아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터닝 포인트로 또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더 전문가님과 함께 이슈를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저희 첫 번째 이슈가 되게 오랜만이에요. 네. 저도 이게 좀 걱정이 돼요.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또 걸리면 어떡하지? 다들 아시겠죠? 코로나. 네. 아니, 전문가님 혹시 죄송합니다. 아니 네. 저희 여기 스튜디오에 저희밖에 없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괜찮죠? 예, 괜찮습니다. 좀 불안해요. 검사했어요. 그래요? 네. 네, 그러면은 전문가님, 저희 좀 네. 간격이 좀 있으니까 좀 네. 안심을 저는 하도록 하고 한번 코로나 이슈 풀어보도록 할까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좀 걱정이 돼서 검사를 해봤는데 다행히 확진은 아니었고요. 그냥 단순 감기입니다. 감기인데 이 감기가 목감기로 와가지고 이제 코감기까지 이렇게 전이가 되면서 좀 오래 가고 있는데 죄송하고요. 자, 지금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5주 연속 확산세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8월 중순경에는요, 하루 평균 6만 명, 최대 7만 6천 명까지 중대본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직전 주보다 지금 현재 23.7%가 증가를 했고요. 5주 연속 증가세래요. 자, 7월 26일 확진자가 5만 7,220명이었는데 지금은 그보다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하고요. 자, 지난주에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13명, 일주일 만에 72.5%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자, 위중증 환자도 170명에 달하면서 전주 대비 19.7%가 늘었대요. 그래서 중대본에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지금 시기에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대중교통 등을 이용할 때 다수가 밀접해 있는 공간에서는 다시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해 달라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자, 한동안 전 세계를 팬데믹에 빠뜨렸던 코로나19, 이제 그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되고 일상생활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러한 찰나에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코로나에 대한 또 반감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죠. 자, 그래서 지금 장중에서 오늘 좀 바라볼 수 있었던 거는 제약바이오주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중에 나노브릭이라고 하는 주를 오늘 특징주로 들고 왔습니다. 자, 이 액티브 나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보안사업 전문업체예요. 이 지수를 보면요, 이 5월 달에 한번 빵 하고 튀어준 이후에 주가가 살짝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6월 초에 고점을 찍은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6월, 7월 쭉 내려왔죠. 그러고 나서 8월 초 들어서면서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60일 이평을 강하게 뚫어내면서 오늘 상한가를 만든 종목이에요. 자, 이 나노브릭이라고 하는 종목은 세계 최초로 유일하게 양산에 성공을 했습니다. 뭘 성공을 했느냐? 자기색 가변 소재를 이용한 보안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 자기색 가변 소재를 이용한 특허를 내고 세계 최초 유일하게 양산에 성공을 했다는 거죠. 자, 보안 사업의 핵심 소재인 자성 입자 기반 핵산 추출과 정제 씨약을 제조 판매하는 바이오 소재 사업 기반이에요. 자, 제가 이 하단에도 적어놨지만 사실 나노브릭이라고 하는 종목은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437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동안 방송에서 늘 강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시가총액 1,000억 원 이하의 소량주는 보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 급등한 만큼 윗꼬리를 달고 나중에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상투 끝을 잡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 써놨죠. 테마로 묶인 종목 펀더멘탈보다는 수급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 투자에 유의를 하셔야 되고, 이왕에 투자를 하실 거라면, 테마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하실 거라면 관련 기업의 실적을 꼼꼼히 따져보고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라라고 제가 지난 방송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가져와 봤어요. 자, 나노브릭. 자, 여기 보시면 뻘거쳐. 뭐예요? 영업이익, 매출액은 있어요. 근데 매출액도 2020년보다 21년 감소했고요. 22년 1억 원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감소를 하는 추세입니다. 자, 지금 외인과 기관 그리고 개인의 수급 형태를 봐도요. 외인들은 전혀 수급을 하지 않고 기관이 약간 가지고 있지만 그마저도 지금 물량을 내놓으면서 차익을 챙겨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런 녀석들 지금 당장 투자를 해야 될까요? 코로나19 언제까지 큰 확산세를 가져올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종목들은 좀 주의를 기하셔야 된다. 저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 지노믹트리. 자, 이 녀석도요. 제가 차트와 한 장에다 다 정리를 해놨는데 분자 진단 서비스를 하는 유전체 분석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래도 이 녀석은 중형주에 해당합니다. 시가총액이요 3,340억짜리예요. 꽤 튼튼한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코로나로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어지다 보니 주가가 항상 이렇게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거기에 오늘 더불어서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좀 내려온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어제만 해도 눌렸다가 오늘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어때요? 여기도 윗꼬리가 달려있고 계속해서 윗꼬리가 달려있죠. 누군가는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매집봉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보시면 이 거래량이 한번 늘었다가 그 외에 거래량이 좀 잠식되고 다시 한번 거래량이 나오면서 주가를 살짝 띄웠다가 이렇게 매집을 하는 그런 모습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면 지난해 2022년 매출액이 3배, 4배 이상 오르면서 마이너스에서 이익으로 돌아섰습니다. 턴어라운드를 했죠. 영업이익이. 자,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주가가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외인들의 수급은 있지만 기관은 거기에 대한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니까 자, 이 지노믹 트리도 조금 주의해서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 종목 휴마시스입니다. 자, 휴마시스 예전에 우리 코로나19 때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나왔던 종목들일 거예요. 뭐 바이오 제약주 관련해서는 뭐 휴마시스 한두 번쯤은 진입도 해보셨을 거고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3월 27일 날 최고점 이후에 지금 주가가 쭉 빠져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5월 말에 한번 좀 튀어주는 듯 했으나 계속해서 주가는 하향 추세를 면치 못했고요. 지금 현재 최저가 1,940원을 찍은 이후에 살짝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거래량이 한번 터져줬죠, 오늘. 자, 근데 어때요? 지금 61일평 올라섰지만 위로 121선과 241 장기 이평선이 강한 저항 자리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과연 이 녀석이 지금 이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테마를 강하게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는 좀 저는 의문이 좀 들고요. 개인의 수급이 외인과 기관에 혼자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도 다행히 영업이익은 꾸준히 늘어가고 있는 형태예요. 뭐 진단 키트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매출액이 늘어나면서 영업이익이 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녀석들 테마와 엮여서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 그 펀더멘탈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재무제표 잘 살펴보시고 들어가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코로나가 다시 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5주째 감염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한 종목들이 정말 오랜만에 움직였죠. 전문가님께서도 특징주로 3가지 짚어주셨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요. 나노브릭을 또 짚어주셨는데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이 넘지 않는 종목이라서 좀 주의를 요한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두 번째 특징주는 지노믹틀이 꽤 시총의 무게가 있지만 그 이익으로 인한 또 상승도 보여줬지만 기관의 수급은 좀 긍정적이지 않다는 점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름 한번 날렸던 휴마시스였죠. 저항선을 좀 뚫어야 되는 부담감이 있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테마와 관련해서 조금 공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더라도 전문가님과 좀 함께 하시면서 조언을 얻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이 테마와 엮여가지고 바이오주라면 전문가님께서 항상 말씀해 주시잖아요. 안전한 주식 그리고 나쁘지 않은 주식 또 뭐죠? 앞으로 가야 할 주식. 그런 종목.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네네. 말씀해 주시는데 바이오 이 안에서 이 코로나와 연관돼서는 그런 주식 지금은 없나요? 코로나라고 하는 게 지금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테마성이기 때문에 이게 테마성. 과연 지난번 팬데믹처럼 네. 오래 가고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냐 아니면 독감처럼 감기처럼 스쳐 지나갈 것이냐 이거는 아직 잘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진단 키트부터 시작해서 네.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는 주사약이라든가 경구용 치료제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번 사태 정도로 큰 이슈몰이는 못할 거라는 판단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접근을 하시더라도 네. 짧게 들어가서 단타로 데일리로 그 안에서 약간의 수익만 보셔야 하지 그걸 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저는 절대 그런 투자는 하지 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시원하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강경하게 지난 코로나가 처음에 나왔을 때처럼 상승세를 이어가지는 못할 것 같고 지금 당장으로서는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단타로 수익을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나도 잡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사진 찍듯이 비추시면 영어로 된 링크 뜨는데요. 이 링크 꾹 누르시면 1초 만에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로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팍스 주식오락관 아더 이렇게 검색하시고 방을 직접 누르시면 아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님과 이 생방송 중에 하는 이런 종목들 꼭 확인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생방송 관심주, 필살기 종목의 수익률에 다 정답이 있는데요. 코스모신 소재는 생방송 관심주였죠. 165%, LNF 36%, 성우하이텍도 뜨거웠는데 35%를 또 담아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자릿대의 수익률을 평균적으로 가져가는 이러한 종목들이 필살기 종목 그리고 생방송 관심주니까요. 전문가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와중에 어떤 힌트들이 있을지 꼭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슈를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이번에 새로 듣는 단어가 생겼어요. 초전도체. 예. 네. 너무 말도 어렵고 발음도 어려운데 혹하는 뉴스가 하나 있었거든요. 네. 이걸 쓰게 된다면 핸드폰 발열이 없어진다. 그래서 좀 설레는데 이거 네. 좀 실현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글쎄요, 이게 개발된 지는 좀 오래됐지만 아직까지 오래됐어요? 그걸 상용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학계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와 연관돼서 최초로 상온에서 네. 사용할 수 있는 전극체를 개발해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슈몰이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꿈의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꿈의 물질 초전도체가 최근 가장 핫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한국 연구진이요 최근 개발한 상압 초전도체 논문이 전 세계 학계를 뒤흔들고 있어요. 자, 초전도체는 전자기기를 작동할 때 생기는 발열이 사라지기 때문에 전력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상온에서 초전도체를 구현하면 거리와 상관없이 무손실 송전이 가능하고요. 전자 부품에 대한 발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연구를 하고 있던 그런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초전도체에 대한 개발 역사는요.
110여 년간 계속 이어져 왔고요. 초고압, 극저온 조건에서만 주로 초전도 현상이 입증이 됐었습니다. 자, 근데 초전도 현상은 이런 특정 물질을 임계 온도 이하로 냉각했을 때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거고요. 내부 자기장으로 공중에 뜨는 현상이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초전도체를 구현할 수 있는 재료들로 전기 전자부품을 바꾸면 낭비 없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11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것을 개발해내기 위해서 연구를 거듭하고 있는데 전 세계 어디에서도 아직까지 이러한 물질을 개발해냈다고 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우리 한국 연구진이 개발을 해냈다고 하니까 이슈몰이가 된 거죠. 자, 근데 오늘 또 제가 방송에 나오기 바로 전에 얼마 안 돼가지고 거기에 반대되는 의견을 내놓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게 뭐 1, 2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저는 좀 더 확실한 무언가가 나왔을 때 이와 관련된 종목들을 좀 제대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특징주로 일단은 선암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코스닥 종목 중에 지금 2연상을 빵빵 터뜨리고 있는데 자, 원래는 이제 전력 케이블, 한류기, 핵 융합로, 모터 및 발전기용 고온 초전도 선제 제조 및 판매 업체죠. 국내 유일의 고온 초전도 선제 제조 업체입니다. 자, 국내 유일. 요걸 좀 주목을 해야겠죠. 고온에서 초전도로 전력이라든가 이 전기 이런 것들을 이송시킬 수 있는 선제를 만들어내는 제조업체예요. 자, 뭐 자석 응용 분야에서 고객사가 한국전력, LS전선, LS일렉트릭, 나사, 에어버스에 이르기까지 아주 빵빵한 기업들을 거래처로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근데요, 이 기업의 주가 추이를 이렇게 보시면요. 장시간 동안 옆으로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변동성 없이 그냥 그대로 흘렀던 종목이에요. 자, 시가총액 1,800억이에요. 그래도 뭐 아주 극소형주는 아닙니다만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상승세가 나왔죠.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테마로 묶인 종목들은 펀더멘탈보다는 수급 때문에 움직이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관련 기업의 실적 등을 꼼꼼히 따지면서 투자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볼게요. 어떤가? 자, 보면요. 개인들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어제 오늘에 들어서 외인들이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마이너스인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본다면 매출액이 2020년 14억, 2021년 11억으로 줄었고요. 22년 64억으로 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마이너스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2023년에 대한 올해 컨센서스는 발표되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아주 짧게 단타로 들어가지 않는 한 될 수 있으면 좀 배제를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 펀더멘탈보다 수급, 이러한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하늘로 올라가기도 하고 땅으로 쳐박기도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자, 덕성은 코스피 종목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것도 시가총액은 1,100억밖에 안 돼요. 자, 주가의 추이를 볼게요. 똑같죠? 옆으로 횡보하다가 요 근래에 들어서 땅땅땅 올라온 녀석입니다. 자, 오늘도 상한가를 찍긴 했지만 처음부터 2연상을 한 건 아니에요. 중간에 갭 띄워서 쭉 치고 올라왔어요. 원래는 합성피혁, 합성수지 제조 판매를 주 사업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죠. 합성피혁의 주된 용도가 이제 신발이라든가 의류, 스포츠용품, 가구, 자동차 내장재까지 IT 액세서리까지 뭐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업은 수원에 본사를 두고 있고 인천이나 오산, 평택, 중국까지 제조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자, 이 주가 추이가 어떨까요? 자, 여기 보세요. 땅으로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최근 들어서 반등을 하고 있지만 이 반등이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 그건 아무도 모르겠죠. 이러다가 또 뚝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나마 좀 올랐는데 자, 지금 보니까요. 외인들 차익이라도 챙겨가려는 수급이 나왔고요. 개인들 아직 몰리지 않고 있고 기관은 좀 보유를 하고 있지만 마찬가지 오늘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매출액은 1,170억에서 1,150억, 1,330억으로 줄었다가 늘어나긴 했어요. 자, 그리고 영업이익도 40억, 52억으로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이런 기업들, 바닥을 기고 있는 기업들 갑자기 빵 올라왔을 때는 섣불리 들어가기보다는 장기적인 추세를 보고 이 녀석이 과연 상승 추세로의 전환인지를 꼼꼼히 면밀히 따져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마지막으로 모비스 들고 나왔습니다. 이 모비스라고 하는 기업은 거대 과학시설 분야에서 국내 기업으로 유일하게 EPICS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초정밀 특수 제어 시스템 장비를 공급하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자, 가속기 사업, 행융화학, 그다음에 러닝머신 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 자, 시가총액 이 녀석도 1,180억짜리예요. 소형주 쪽에 가까운 녀석이고, 자, 보시면 거래량이 그동안 없었어요. 거래량 한번 나왔을 때 살짝 뛰었다가 그 올려놨던 것마저도 되돌려놨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땅굴을 파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지금 최근 초전도체라는 단어와 엮이면서 싹 올라와 줬어요. 4,7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오늘 윗꼬리를 달았고 상승 추세가 상한가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자, 윗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내일 주가 조정 나올 수 있고, 더군다나 오늘 제가 방송 전에 뉴스가 나왔다고 그랬죠. 확실한 증거가 아니다, 확실한 논문이 아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 논문에 대한 연구 결과는 1, 2주 정도 있어야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요. 이런 종목들 내일 주가 조정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해서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꿈의 물질 초전도차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1, 2주밖에 안 된 모멘텀이기 때문에 급하게 보지 말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특징주 3가지 짚어주시면서 수급 변동성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3가지의 종목들 짚어주신 것처럼 방송 시작 전에 저희가 뉴스가 나왔죠. 관련 학회가 이슈몰이한 이 물질이 상온 초전도체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라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외에 무더기 한가가 쏟아졌는데요.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신 이 종목들 서담이며 적성이며 오늘 엄청난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시간외에서 다 밀렸어요.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괜찮으세요? 예. 혹시 가지고 계신 거 아니죠?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미 끝나버린 이슈일까 싶기도 하고 내일 어떻게 될지. 내일 일단은 그 뉴스로 인해서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이제 그 주가가 빠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시간에 빠졌는데 장중에도 이제 상한가를 찍었던 녀석들이 상한가가 풀리면서 주가가 밀렸어요. 일부 종목들은 뭐 상승세가 15%, 네. 20% 가까이 나왔던 녀석이 오히려 하락하면서 마이너스 10%를 찍기도 한 종목도 있거든요. 변동성이 굉장히 강한 녀석이기 네네. 때문에 이런 녀석들 잘못 들어가면 조금 인고의 시간을 보내실 수가 있는데, 그나마 조금 좋은 종목, 다른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들이라면 다시 좀 추세를 받아서 올라올 수 있으니까 이런 녀석들은 평균 단가를 좀 낮춰놓으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잡으셔야 되겠죠. 그런 걸 대처하기 힘드시다면 저희 노란톡방에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노코멘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런 종목들도 하나의 그 테마로만 보시면 안 되고요. 이 종목이 테마에 엮여 있지만 그 외에 어떤 사업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펀더멘탈이 더 남아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맥점을 잡아내실 수가 있으니까요. 좀 물렸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바로 상패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주가가 빠진다고 제 종목이 네.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녀석이 내일 당장 다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마음 편안하게 또 먹으시라고 시청자분들에게 좀 이렇게 따뜻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이미 이런 종목을 들어가 버렸다 하시는 분들이더라도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둘은 이 모멘텀뿐만 아니라 다른 모멘텀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또 포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고 또 이런 테마와 관련된 접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략들 다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사진 찍듯이 비추시면 영어로 된 링크 상단에 뜨는데요. 이 링크 꾹 누르시면 1초 만에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로 보고 겠다 하시는 분들은 탁스 주식오락관 아더 이렇게 검색하시고 방을 1초 만에 또 누르고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과 당장 내일부터 이러한 시장 변동성 극복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 리뷰를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네. 이번 주에 노란톡 공략주로 두 가지를 또 가져와 주셨는데 솔트룩스, 뭐 알트라 무려 두 자릿대로 16%, 13% 이렇게 육박해요. 네. 그런데 전문가님 지금 감기가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너무 시원하게 수익 내주셔가지고 너무 추운 거 아니에요? 예, 수익은 수익대로 드려야 되는 네. 거고 제 감기도 좀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 감기가 저를 너무 좋아하는지 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폭염이 이어지면서 냉방병이라고도 냉방병. 하잖아요. 사실 저도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를 바라보다 보니까 냉방병이 아닐까 좀 싶기도 한데 그래서 적정 온도를 좀 유지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도 한번 걸린 감기가 나가질 않네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감기 특별히 유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 계좌의 온도뿐만 아니라 마음의 온도 그리고 우리 몸의 온도까지 또 가져가시면 좋겠는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가져가실 수 있는 이 생방송 관심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제가 이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보여드렸던, 말씀드렸던 필살기 종목, 어떤 종목들이 있었고, 어떤 수익을 챙겨드렸는지 좀 잠깐 짚어드릴게요. 자, 5월 11일 날 필살기 종목이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투자금의 최대 25% 세액공제를 해주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 이거와 연관돼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때 기존 대상이 반도체, 2차 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등 4개의 업종뿐이었는데 여기에 하나가 더해졌죠. 뭡니까? 전기차 생산 시설을 포함시키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자동차 관련주들이 좀 들썩이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이때 제가 자동차 관련해가지고 내외장, 플라스틱 부품 및 금형, 제조 판매업체 그리고 주요 고객사로는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기업이 그때 당시에 전기차 그 외에도 UAM 등 사업에 대한 다각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가지고 나왔던 종목이 바로 에코플라스틱이었어요. 자, 주가가 싹 올라왔다가 살짝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잘 모르지만 이 타이밍 잡아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에코프로 여기에서 진입을 했습니다. 방송 이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날 저희가 진입한 날 좀 빠졌다가 그 다음날 반등이 나오면서 1차 VI, 2차 VI 걸렸을 때 제가 매도 신호를 드리면서 수익을 챙겨드렸던 종목이 에코플라스틱이었고요. 단 1거래일, 2거래일 만에 진입 후 2거래일 만에 수익을 10% 가까이 챙겨드린 종목이 에코플라스틱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5월 18일 날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종목. 자, 그때 당시에 이제 테슬라 CEO 주주총회가 있었고 이때 테슬라 차량 생산 목표와 마스터 플랜 3가 좀 이슈몰이를 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완전 자율주행이라든가 옵티머스 로봇과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주주들에게 발표를 하면서 사이버 트럭의 목표 생산량을 연간 25만 대에서 50만 대로 늘린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차 기존 공장 증설 이런 이슈 함께 하면서 우리가 좀 지켜보자라고 그때도 자동차 관련주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범퍼레일, 사이드 범퍼, 펀더, 에프론 등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고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범퍼레일은 경쟁사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자, 이 종목 땡땡땡땡이었는데 자, 이 종목이 뭐였냐? 바로 성우하이텍이었습니다. 성우하이텍 제가 5월 18일 날 생방송 필살기로 말씀을 드렸는데 진입한 날을 보면 5월 24일이에요. 왜? 제가 필살기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그 다음날 바로 진입을 하는 건 아닙니다.
추이를 지켜보면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이 종목이 갈 수 있는 자리일지 그리고 적당한 주가일지를 판단하고서 신호를 드리는 거죠. 자, 신호 여기서 드렸어요. 드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뭐 바로 가면 좋겠지만 눌렸습니다. 눌렸다가 올라왔죠. 올라오면서 빵 하고 튀어 올라줬어요. 자, 그래서 이때 수익 챙겨간 게 7월 6일 날 매도를 하면서 몇 프로? 35%의 수익을 챙겨갔습니다. 자, 적어도 뭐 한번 필살기라고 들고 나와서 2%, 3% 먹고 빠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35%에 달하는 수익을 챙겨드린 종목이 바로 성우 하이텍이라는 종목이었고요. 그 다음에 6월달 필살기로 체크포인트 LG에너지 솔루션 북미 지역 배터리 핵심 소재 공급망을 강화한다 하면서 2차 전지 관련주를 이야기를 했죠. 자,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그동안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던 건데 이런 것들로 인한 보조금이 적용이 되면 생산, 세액 공제까지도 받기 위해서 앞으로 LG에너지 솔루션, GM과 합작해서 증설 관련 수주가 늘어날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가지고 나온 종목 뭐였느냐? 바로 땡땡땡땡. 주가의 추이를 보면 이렇게 올랐다가 산을 만들고 내려와서 다시 상승하는 모습,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 종목을 그 다음 날 바로 진입을 했습니다. 필살기 들고 나와서. 그러고 나서 이 녀석도 조금 시간은 걸렸어요. 매도가 43,400원, 18.58%의 수익을 챙겨드렸던 종목이 바로 코윈테크였습니다. 자, 자동차 관련주로서 이 녀석도 나름 수익을 많이 챙겨드린 종목이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6월 14일 날 가지고 나왔던 거 SK그룹 소재 계열사가 신사업 강화의 속도를 내면서 자회사를 매각해서 이 기업을 인수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거를 인수하게 되면 이 기업 가치가 1조 원 내외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런 기업을 인수해서 자회사 매각까지 하고 신사업에 대한 속도를 강화하겠다 뭐 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때 가지고 나온 종목은 땡땡땡땡이었습니다. 땡땡땡 세 가지. 자, 반도체 관련해서 테스트 소켓, 실리콘 러버, 포고핀 소켓 등을 다루는 업체인데 그중에서도 이 실리콘 러버 이야기하면 누구나가 다 아는 그런 기업이었죠. 자, 땡땡땡땡에서 업계 1위 기업 바로 ISC였습니다. ISC 14일 날 방송에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날 진입을 했습니다. 6월 16일 날 진입을 했고요. 7월 3일 날 매도를 하면서 몇 프로? 17.55%의 수익을 이렇게 단기간에 챙겨드린 종목이 ISC였어요. 자, 이렇게 제가 필살기 종목을 들고 나오는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종목을 아신다고 해서 바로 진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다음 날 진입할 수도 있지만 2, 3일 둘러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진입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중요한 것은 사야 할 때와 팔아야 할 때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모른다. 잘 감을 잡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저희 노란톡방에 오시면 되고요. 저희 노란톡방에 오셔서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계세요. 왔더니 종목을 안 주고 있네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요걸 좀 말씀드리자면 종목을 말씀드렸다고 해서 바로 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매일매일 종목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방처럼 막 종목 남발해 놓고 그중에 올라간 종목만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틀, 3일 동안도 종목을 안 드릴 때도 있어요. 그럴 땐 기다리셔야 돼요. 왜? 가는 종목이 없으니까. 그리고 불안정한 종목을 아무거나 날려서 그중에 올라가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노란톡방에 오래되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산 증인입니다.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이런 종목들 함께 하시면 좋겠네요. 네, 수익난 수많은 종목들 가운데서도 단 필살기 종목만 리뷰를 먼저 들어봤습니다. 에코플라스틱은 이 길로 9% 넘는 수익을 또 쌓아주셨고요. 그리고 성우하이텍도 방송 이후에 적절한 타이밍 포착하셔서 무려 35%, 코인테크 18%, 뭐 ISC도 17% 그렇게 넘습니다. 2차 전지, 자동차, 뭐 반도체까지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 초입까지 뜨거웠던 이런 주인공들의 섹터에서 전문가님께서 또 수익을 가져와 주셨는데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2부에서는 또 필살기가 공개되니까요.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빠르게 스캔하시고 1초 만에 입장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이제 2부에서는 또 필살기가 또 공개가 되는데 전문가님 2부에서 공개될 이 필살기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한번 힌트를 주실 수 있으실까요?
좀 단기적으로 좀 방망이 짧게 잡고 들어가야 되는 단기적으로. 종목이에요. 오, 좋습니다. 정말 짧고 굵은 힌트였는데요. 네. 기간, 보유 기간으로 힌트를 딱 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 짧게 가져갈 수 있는 필살기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지금 이 방송 끝나기 전에 빨리 들어와 주시고 2부에서도 정말 튼튼한 종목 기다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2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